뭐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33 대표 강사 정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33 라쿤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33의 코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거 놓치면 프리다이빙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프리다이빙이 안전한 스포츠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사고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사망률은 더더욱 높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은 우리 상습 기절 다이버 요즘은 안 그러긴 한데 초반에 이제 많이 기절을 했던 우리 라쿤 강사님을 데리고 한번 기절을 경험했던, 삐오를 경험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뭐 뾰로록 넘어가는 거야? 때는 바야흐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쵸? 벌써 1년 됐나? 썰을 풀어주시죠. 라쿤쌤이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DNF죠. 그쵸. DNF, CNF.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DNF는 다이내믹을 노핀으로 하는 거예요. 오리발 없이. 그리고 CNF는 수심을 노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라쿤쌤이 자 어떤 도전을 하고 계셨죠? 재밌게 좀 풀어줘요, 설을. 우선은 라쿤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무서워요. 어떻게 답답해 죽건데. 우리 둘이 썰을 풀어볼까요, 그럼? 오늘 라쿤쌤이 그때 DNF 몇 미터 하다가 뛰어가 왔었어요. 코랄쌤이랑 둘이서 했었을 때는 아니 이들 데리고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구조를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냥 버디를 본다고 소위 얘기를 하죠. 제가 그날 버디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 안 했었죠? 얘기 안 했어요. 그쵸. 그날 진짜 엄청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상습적으로 기절을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고래쌤이 계셨고 저에 비해서 덩치가 큰 다이버이기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라쿤쌤이 저 60m만 갈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개인 최고 기록 도전 안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고래쌤이 같은 풀장에 있었지만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아예 등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래 잘하고 있네 촬영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60m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거야. 더 갈 것 같은 거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때 버디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 60m 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절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 하도 이제 개인 최고 기록 계속 끝까지 가는 거에 이제 몰두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라쿤쌤이 그래 그럼 제발 90m에선 나와라 하고서 90m 가는 걸 봤어요. 성남 풀장이었거든요. 30m 풀장이어가지고 90m까지 쭉 가는 걸 봤는데 거기서 또 턴. 사실 성남풀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거울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거울. 네. 거기서 라쿤쌤이 비쳐 보이길래 저는 빨리 나와 이렇게 손짓까지 했어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저 처음 네, 들었어요. 저 그렇게 손짓까지 했어요. 촬영하면서 아, 제발 이랬는데 이미 그때 없었던 거지, 이 세상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마 안 가가지고 버블 바라라락 나와가지고 촬영을 딱 끊고 이제 들어갔었죠. 레벨 3이신 분들, 3 이상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이트를 차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덩치 큰 다이버의 웨이트까지 그때 몇 킬로죠? 5kg에서 6kg 정도. 그러니까 5kg에서 6kg 저는 진짜 물 밖에서는 못 하거든요. 물속이어가지고 이제 레스큐를 해서 구조를 그때 진짜 3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멀쩡한 줄 알고 알모케까지 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쿤쌤이 뭘 잘못한 걸까요, 여기서? 그쵸? 어떤 부분에서? 일단 버디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사실 이게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게 수심이었다? 꽤나 큰 문제가 됐을 수 있겠죠. 왜냐면 60m에서 110m면은 엄청 큰 차이잖아요. 수중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이내믹이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다이빙 하다 보면은 드물게도 라쿤쌤처럼 굉장히 자기가 가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자기 기록을 깨려고 트라이하는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 나와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버디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어긋나다 보면은 그때와 같이 이제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생생하게 기억나요? 턴을 했다 어디까지 기억나고 어떤 느낌이었고 레스큐를 당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렸고 그런 것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제가 측정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초과호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초과호흡을 좀 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 60m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60m부터 제가 항상 그런 힘듦을 좀 겪는 구간이 60m부터 90m 가는 그 동안 나도 모르게 돌핀킥도 한 번씩 섰고 제가 지금 90m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뭔가 아쉬우니까 전 PB가 세미 PB가 105m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은 110m 이전에 출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욕심 때문에 100m, 105m, 110m, 118m 정도까지 가서 비호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분명히 113m, 115m 그 정도부터는 제가 셀프로 이제 바디 스캐닝을 했어요. 이제 초보가 괜찮은지. 근데 느낌 있네? 그럼 가보자.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더니 퓨 하고 끊겼어요.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느낀 점이 손이 LMC라고 하죠. 이제 운동신경조절 장애. 이게 오고 나와서 기절을 한 것까지 기억이 나요. 눈 뜨니까 코레쌤이 저한테 구조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회복호흡을 하다가 그때 한 번 더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구조호흡하고 눈 떴네 하고 회복호흡 하고 회복호흡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물에 다시 잠긴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구조호흡하고 두 번째 구조호흡으로 눈 떴을 때는 약한 LMC가 있었죠. 맞아. 따뜻하고 편안한. 편안한 그런 다이빙이었습니다. 라쿤쌤도 근데 본인을 속이려고 60m만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라쿤쌤이 그때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딱 한 가지 진짜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항상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한다. 그것도 숙련된 버디. 강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으면 절대 개인 최고 기록 도전을 안 했어. 그런 식으로의 안전 수칙도 조금 지켜주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이빙 하다가 와 힘들어 죽겠어 하고 올라오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빙 하다가 오 할만한데? 그러면 그때 나와야 되는 시점이야. 그거를 모르고 할만한데? 더 가는 순간 이제 넘어가는 거지. 블랙아웃 전조 증상 중에 있잖아요. 편안해진다. 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얘기를 그냥 재밌자고 이 썰을 푼 거는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얕은 물에서도 충분히 기절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라쿠스쌤 같은 경우는 선수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극지까지 달린 케이스긴 하지만 뭐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뭐 초보 다이버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인트 하나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은 버디 시스템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버디 시스템이 뭔지부터 진짜 생초보 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엇이죠? 버디 시스템이 이제 프리다이빙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인데 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우선 항상 이 버디와 소통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다이빙을 할 건지 얘기를 하고 눈으로 항상 보고 얘기한 거는 지켜주고 그런 게 이제 버디 시스템인데 K26에 가보면은 그런 글도 써있어요. 버디를 30초에 한 번씩 확인하라. 우리가 둘이서 펀다이빙을 왔어. 둘 다 이제 한 8기압 다이버니까 5m에서 기절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항상 30초에 한 번씩은 진짜 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버디가 다이빙 할 때는 되도록이면 다이빙 안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 저희는 다 전달은 해요. 그런데 다 이게 휘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맞아. 다 있고 나중에 같이 다이빙 하면은 혼자서 막 저쪽 멀리 가가지고 혼자 다이빙하고 혼자 있고 자명하고 있고 네. 그럼 또 나중에 또 얘기해주고 또 알면 되죠. 나중에라도. 그래서 강사와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랜만에 다이빙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강사님이랑 같이 간다거나 정모를 통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리마인드도 되고 좋겠죠. 그리고 강사님들도 책임감 있게 또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버디 시스템 얘기할 때 지금 고래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는 보통 3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아이다 교재에 있다거나 뭐 패디 교재에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넘버링을 해주면 기억하기 좋으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 보고 있어야 돼요.
버디는 최전방 구조요원이기 때문에 내 다이버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보고 있기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 호흡하고 있기. 내가 보고 있으면 뭐해? 내가 자면 같이 하고 있다가 내가 기절해버리면 이 사람도 나 못 구해주고 나도 이 사람 못 구해주고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런 원칙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해주신 소통하기. 소통하기도 항상 내가 얼마나 어딜 갈 건지 가기 전에 말해주고, 내 개인 최고 기록은 얼마나인지, 오늘 PB 도전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소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우리 이제 웨이브 33에는 대표 강사님이, 그러니까 국가 대표들이 나오는 그런 대회에서 안전 다이버로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세이프티 다이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풀 세이프티 다이버 자격증 과정을 다 들었고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 뭐 더보기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은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뭐 아무 강사님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이빙을 할 때 수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고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아예.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생기는 거를 최소한 덜 생기게 만들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잘 알려주는 강사가 좀 안전한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수과제, 그거를 해치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양 자격증, 그런 자격증이라는 거는 내가 버디로서 나와 함께하는 다이버를 충분히 바다 같은 환경에서 구조할 수 있다라는 인증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웨이브 33이었고요. 퀄리티 좋은 교육, 뭐 안전한 다이빙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